안녕하십니까. 이번에 131회 합격하게 된 조성환이라고 합니다. 저는 학원에 2월 달에 등록을 했고요. 이제 등록하자마자 바로 수업 한 번도 안 빠지고, 숙제는 시키는 대로 다 했고요. 학원 커리큘럼대로 다 따라갔습니다. 성실하게 나름대로 다 따라가고, 장판지도 외우라면 외우고, 그렇게 해서 특강까지 듣고 딱 이제 130회 시험 봤을 때, 그때가 130대 때는 57.33으로 이제 불합격을 했거든요. 그리고 시험 보고도 이제 거의 바로 이제 핵심 120 시키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학원 커리큘럼을 그대로 웬만하면은 다 성실하게 좀 이행을 했었고요. 그 다음에 저는 공통 아이템을 이제 쓰라고 하잖아요. 저는 그때 좀 어떻게 차별을 할까 좀 고민을 했는데, 저희 학원에서 나와주는 유인물 있지 않습니까? 저는 거기서 많이 이렇게 좀 집어냈거든요. 그래서 단위 수량이라든지, 그 다음에 포장 같은 데는 화이트 탑핑 있고, CRM 있고, 내구성 압착 강도 기준,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저는 그 공통 아이템을 좀 차별화하고 싶어가지고, 그렇게 좀 빼냈고요. 그래서 이제 포장 같은 문제가 항상 점수가 좀 높았거든요. 저는 그때 화이트 탑핑, CRM, PRI 다 그냥 넣는다는 생각으로 넣어서, 이번에도 평탄선 문제가 좀 52점으로 좀 높게 나왔고, 130회 때도 그 포장 문제가 2개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, 그것도 다 합격점 이상이었어요. 그래서 저는 좀 차별화하는 걸 유인물을 좀 참고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공부했던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, 그 용어는 양이 너무 많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1, 2번만 숙제를 했었고요. 그 다음에 그 교수님이 이제 예상 문제 주면은, 전 예상 문제만 제가 숙제했던 거에 다 빼가지고 따로 이렇게 카피를 이렇게 떠놨습니다. 그래서 그거 스캔도 떠나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보고, 핸드폰에 스캔한 거 넣어가지고 시간 날 때마다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 개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개념을 보면서 그냥 했었는데, 그 정도만 해도 사실은 합격선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1교시 때 좀 합격선이 나왔고, 그 다음에 서술은 이제 저는 핵심 120이랑 그 예상 문제 그 2개를 좀 공부하고 싶어가지고, 핵심 120은 지금 서브노트가 아마 돼 있으시잖아요. 저는 그거를 이제 한 3주 남겨놓고 다시 한번 보면서 그림 같은 것만, 그 다음에 암기되는 것만 따로 한 번씩 다 그냥 써봤거든요. 그냥 그것도 좀 양이 좀 되더라고요. 따로 이렇게 한 번씩 써봤고, 그 다음에 예상 문제 같은 경우는 그 핵심 120에 있는 거는 그냥 공부를 안 하고, 그것도 따로 공부하려면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, 그냥 그 A3에다가 이렇게, 저희 3페이지잖아요. 3페이지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, 뭐를 공통 아이템이든지, 시공 계획이든지, 이런 거를 어디에 넣을지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거든요.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그거를, 예를 들어서 예상 문제에 토성류 문제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때 사실 이게 나올 줄 생각도 못 했는데, 그냥 사방템 내용 넣어야 되고, 그 다음에 링네트 좀 넣고, 그 다음에 사실은 뭘 쓸지 몰랐는데, 그때 이제 예상 문제 이렇게 필기하면서 그냥 피암 터널, 그 다음에 낙석 방지망,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그냥 막 써놨었거든요. 똑같이 쓰니까 그게 55점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렇게 예상 문제도 너무 시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, 그거 보면서 내가 이 문제가 나오면은 뭐를 좀 내가 공부했던 거 위주로, 다른 거를 또 끊어내려면 스트레스 받잖아요. 그래서 내가 공부했던 거 위주로, 이거 그럼 내가 아는 거를 이렇게 넣어야겠다. 그거만 해도 시험장에서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. 안 그러면 생각이 잘 안 났을 것 같은데, 그랬던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연차를 많이 썼거든요. 시험 보기 전에 8월달 시험은 여름휴가가 있잖아요. 여름휴가를 과감히 포기하고 연차를 그냥 쭉 썼는데, 시험 보기 전에 한 2, 3, 회사가 가능하시면은 한 2, 3일 정도는 연차를 써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그때가 집중력이 제일 높고, 그때가 이제 합승량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. 저는 그래서 연차를 가능하시면 좀 쓰는 거를 좀 권해드리고요. 그 다음에 앞에서도 400분 모의고사를 말씀하셨는데, 저 사실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. 400분 모의고사를 볼까 말까요. 왜냐면은 시간도 아까운 것 같고, 마침 외울 것도 많은데, 그리고 내 컨디션은 시험대로 딱 맞춰져 있는데,
뭐 일주일 전에 또 가서 막 그 노력을 한다는 게 되게 좀 부담돼가지고 고민 많이 했는데 그 이제 여기 다녔던 이제 뭐 한 모 소장님이라고 꼭 보라고 해서 봤는데 사실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. 그게 왜 도움이 많이 되냐면은 이게 막 그때 공부량이 좀 적은데 막 공부하다 보면 막 쓰고 싶은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. 그럼 아 이거 가서 그거를 외워야겠다는 게 좀 몇 개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그 뭐든지 다 쓸 수 있는 아이템 있잖아요. 그 뭐 집안 조사하면은 뭐 예현본 써가지고 표 만들고 그다음에 뭐 연약 집안이면은 점성토 사질토에서 밑에 공법 그냥 점성토 공법 쭉쭉쭉 쓰고 사질토 공법 쭉쭉쭉 쓰면 또 한 4칸 되고 그다음에 뭐 지하 수위하면은 뭐 디벨이랑 웰포인트를 디벨 그림 그리고 옆에다 웰포인트 그림 그리고 그냥 쭉 쓰고 그럼 그런 것들은 저는 매 교시마다 다 넣었거든요. 그거는 뭐 웬만한 문제에 다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공부해 줬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험 보다 보면은 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꼭 한두 문제를 잘 모르는 문제가 있어서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. 저도 이제 3교시 때 선택할 게 없어서 그 수원 문제를 선택했거든요. 근데 진짜 완전 다르게 썼어요. 그냥 댐, 저류지, 뭐 지하 저류조, 그 다음에 하천 이런 걸로 썼거든요. 그리고 3페이지를 못 쓰게 써가지고 그냥 아이라 모르겠다 그러고 UM 있잖아요. 그거 6줄 그냥 맨 머테리얼 써가지고 뭐 대충 쓰고 그 다음에 LCC 그래프 있잖아요. 그거 넣고 그냥 결론 내고 마무리했거든요. 그래서 아 이 점수는 진짜 30점대 나오겠다 했는데 그렇게 썼는데도 다시 8점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잘 모르는 문제도 그냥 좀 사람들이 잘 몰랐을 때는 뭐 콘크리트랑 그런 것보다 그냥 왠지 처음 나온 것 같고 그런 거를 그냥 과감하게 선택하셔가지고 정답이 아니더라도 한 1, 2패치 채우고 나머지 그냥 공통 아이템이나 시공 계획으로 채워버리면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저는 레이아웃을 좀 강박증 있게 좀 교수님이 말한 대로 신경을 썼거든요. 그 다음에 그 원인 5개, 그 다음에 뭐 대책 7개, 그거는 저는 좀 약간 강박증이 있을 정도로 신경을 써가지고 그 포맷대로 좀 맞추는 편입니다. 네, 이상입니다.